안녕하십니까. 광고 없는 방송, 한국 상인방송 용시의 간다의 조용식입니다. 예, 김수영입니다. 오늘부터 특별한 자리를 한 마련해봤습니다. 지난 보궐선거 이후로 청년들의 힘이 새롭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여성들의 페미니즘, 장애인들의 복지와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이슈를 내세우면서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을 짰지만은 이제 청년들이 직접 정치권에서 큰 목소리를 내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청년 신노름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공방송도 현재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오늘의 현실과 미래의 비전을 전하기 위하여 약속대로 김수영 위원장을 모시고 정치 청년에게 묻는다는 타이틀로 첫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위원장은 현재 국민의힘 경남도당 디지털 정당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러시아 하바롭스크 국립사범대학 교수와 국내 부산 동의과학대학교 외래교수를 재직하다가 지난 총선 때 창원시 마산 하포구에 출마하여 현재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영두 의원과 경선을 했던 아주 촉망받는 미래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청자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 미래의 시청자입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디지털 정당위원장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함께 또 우리 조용식 회장님과 방송을 하게 되어서 아주 기쁘고요. 종종 자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회장님 상황에는 나도 불편한데 회장 아닌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냥 형님이나 부르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나는 그냥 김 위원장이라고 편하게 이렇게 방송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위원장님 사고 이래서 하면 별로 청년이 교수님 사면 그것도 별로 그렇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에서 자기 당대표 예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3대2가 될지 4대1이 될지 전부 다 국민들이 좀 포커스가 좀 맞춰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껏 여론조사와 별 다르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껏 언론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렇게 민주당에게 보다는 더 큰 비중을 두고 이렇게 보도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론조사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했으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 당대표로 출마하면서 굉장한 정치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 때문에 저희 정당 지지율도 현재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거는 사실이죠. 그리고 많은 또 홍보 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치루었던 민주당 대표 경선보다 지금 확연하게 저희 국민의힘 대표 경선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도 저희도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게 정치 시민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김용이죠, 검사 출신. 김용 의원이 나이가 지금 한 50대지요. 51살. 요즘 65까지는 유엔에서 청년을 인정하니까 아직 청년은 많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아니 나이 먹은 사람이 청년을 대변하지 못하는 법도 없고 남자가 여자 대변하지 못하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지? 청년이 청년을 대변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짜 완전 반짝 샛별처럼 떠오르다가 예선 컷오프 되었는데 혹자들은 말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 비전보다 홍준표 의원 같은 비중 있는 건물을 상대로 노이즈 마케팅을 한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도 든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년의 입장에서.
물론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작용을 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웅 의원, 그 다음에 김은혜, 그다음에 의원,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정치 신인들을 위해서 표가 한 곳으로 집중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준석 후보로 향한 표의 집중력 때문에 김웅 또 의원이 탈락하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표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선거는 참 희한합니다, 그죠?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청년들이 젊은 분들이 이 사람 뽑거나 저 사람 보거나 그거다 이리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꼭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여성들이라든가 청년들이 자기에게 닥치는 지금 정치가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이제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문제라든가 일자리 문제라든가 또 소득 주도 성장이 세금 주도 성장이 대입이고 하니까 그 불만이 이 정치에 이렇게 옮겨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를 마음껏 내고 그래서 우리 주권을 회복하자는 그런 뜻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정치에 많이 참여하는 게 좀 우리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좋은 일 아닙니까?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만 물어보면 안 되고. 저도. 평소에 우리 김수영 위원장이 저한테 궁금한 점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신기한 점이. 안 그래도 저도 저 회장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오래전부터 이렇게 직접 대화를 하고 이렇게 만나 뵙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좀 오랜만이고요. 평소에 궁금하던 부분은 그냥 지금껏 상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면서도 오래전부터 신문도 발간을 하고 오동주야. 오동주야 신문도 발간하고 15년 됐지. 도시 재생을 또 통한 상권 활성화에 노력해 오신 것은 제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또 이렇게 또 디지털하게 각종 SNS와 유튜브 등을 언제 이렇게 배워서 준비를 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 이 부분도 제가 옛날에 IMF 지나고 등 떠밀리 가지고 오동동 상인연합회에 이제 회장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인 회장을 내가 하면 참 잘할 것 같은데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필이면 또 우리 형님들이 용신이 니가 한번 받아서 그래가 제가 이제 맡다가 했는데 근데 우리 상인들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상인회 회원으로 가입해라 하면 뭐라는가 하면은 상인회에서 우리가 가입하면 뭐 해줍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정말 뭘 했는지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신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신문이 사실은 신문이 아니라 그냥 소식지 정도로 생각했는데 옛날 마산시의 공무원들이 아주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문을 만드는 순간에 32페이지 타블로이드판에 32페이지를 장장 만들어가지고 한 10년도간 자비로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또 2015년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지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노무현 대통령을 참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이 10년 정도의 사업을 이제 해가지고 과제가 한 몇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도시재생을 통한 상권 활성화.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도시재생위원회를 만들고 제가 혼자서 만든 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이제 민간 산하 다 이렇게 뜻 있는 분들이 돈을 한 6천만 원 이렇게 사비를 내가지고 활동하기 시작해가 지금 창원시 도시재생위원회가 이제 사단법인 등록이 되고 그래서 마산도시재생위원회 전국에서 최초의 사단법인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문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상인들이죠. 상인들과 주민들이 이제 이 상인회가 뭘 하는 줄 알더라. 맞습니다. 어떻게 하자든가 이런 게 자꾸 건의도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이 나가고 쭉 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제가 기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신문을 보고 신문을 만들었죠. 그래서 저 때문에 저하고 같이 있었던 기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각종 SNS, 유튜브 이런 걸 갖다가 제가 나이에 참 배우기가 힘들 때 그래도 우리 애들한테
한 번 배우는데 한 5만 원씩 주고. 쉽지 않은 일인데. 대충 그 정도 하고. 네.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뭡니까 지금 일단은 지금 네. 진행자 아닙니까? 네네. 진행자가 말이 많으면 뭐라 합니다. 우리 말화가 뭐라 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하시다. 오늘 예선 결과를 보면은 이준석 후보가 일반 여론조사에서 한 51%, 네. 당원조사에서 32%. 예. 이런 식으로, 아니지, 31%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나경원 후보가 당원조사에서 32%. 예. 일반에서 26%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 또, 우리 원내대표를 지낸 주호영 후보가. 예. 아이고, 생각보다 당원 20%, 일반 9%의 저조한 성적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물론, 이제 당원 50%, 일반 50%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주인공은 투아웃에 뭡니까? 말로는 칠 수도 있는 기고. 네, 맞습니다. 후에 말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결과는 아닙니다. 그지? 예, 맞습니다. 아직, 본선 남아있으니까. 몸풀기 했는데, 몸이 아주 덜 풀린 모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저희 일반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51%가 나왔다는 것은 일단 국민의 민심이 당의 지도부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분들에 대한 식상함, 그리고 새롭지 못한 정체감, 그리고 여당에 대한 대응책들이 국민의 수준에 아직 못 미친다고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뭔가 새로운 이미지를 요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원 지지율에서는 나경원 의원하고 1% 차이로 이준석 후보가 2등을 했는데, 문제는 이 당원들의 지지도가 젊은 층에 대한 지지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 국민의힘이 청년들의 당원 가입률이 아주 작고, 그리고 책임 당원으로서 역할을 한 2, 3% 정도밖에 못하고 있다. 그럼 나머지 98%는 제가 볼 때 40대 후반, 50대, 60대, 70대인데, 이렇게, 지금, 거의 50대 후반의 당원들이 지지율을 31%를 받았다는 것은 기존의 청년들에 대한 지지율이 아니라 이제 당원 전체에 대한 지지율이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금 이준석 후보가 원체 앞서가니까 개파 갈등이 또 불거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땐 당에 개파가 없다면 당의 존재감이 없는 거지요. 그죠? 그게 한 목소리가 노는 거는 좋지만은 그래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갖고 이렇게 그 목소리를 개막에 수렴해가지고 지도부가 어떤 방향을 정하고 당론을 정하고 그래 해야만이 이게 올바른 정당으로서의 구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개파도 말입니다. 정말 국민을 위하고 당을 위한 개파가 되면 좋은데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개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솔직하게 이준석 의원도 개파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기는 없다라고 하지만 이 당원 전부가 그 개파가 어떤 개파인지는 알고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당대표가 누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지금 이제 정치적인 지도부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고 그 변화는 당 대권을 위한 저희가 포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개파가 있지만 개파를 따지기보다는 당 대권을 가져오기 위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가 그게 아마 당원들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산의 해운대 뭡니까? 하태경 의원이 그렇게 개파를 따지면 저는 이준석계가 되겠다 이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라든가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유승민 씨가 큰 역할을 하고 그 배후에 또 누군가가 큰 힘이 작용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뭐 국민들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당원들이 우리라 하면 안 되고 그냥 당원들이 나는 당원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 당원들이 이제 이렇게 짐작을 하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대권 후보는 기득권 세력과 언론이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선택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다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결과는 우리가 국민들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아무리 똑똑해도 뭐 정당을 얻고 안 나오면 끝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홍준보거든 김태호 뭐 건선동 씨 뭐 이런 분들은 안윤상에 무소속 놓아갖고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힘을 자기의 그 친정을 후보를 눌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정을 할 거는 해줘야지.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부당하면 부당한 걸 갖다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게 뭐 이상한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이제 알기로는, 예전에는 민주당이, 그 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 데가 여성 문제와 장애인, 뭐 청년, 노인, 소상공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당론에 이거 을지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민주당에도 소상공인위원회는 없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는 이번에 그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위원회를 이 당헌에다가 당규 뭐 이렇게 이렇게 삽입해가지고 그 소상공인을 위한 대변하는 그런 당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고 또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국회의사당 밑에서 지금 뭐 한 약 50일 동안 1000만 농성하고 최승재 그래서 내가 몇 번 가고 얼마 전에 그것도 하룻밤 잤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기가 많대요. 짠디가 비가 오고 그래갖고 내가 모기한테 찌들끼는데 모기 그날 모기가 조용식이 가도 촌 넘었다고 완전 대목 받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그 농담 같은 거는 뭐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좀 농담도 해야 되지만 또 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유통산업발전법이나 다른 법을 가지고 지금 하려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패키지를 묶어가고. 그래서 이거는 패키지를 묶어가 하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들이 지금 엄청난 그 강제 영업 제한으로 인해가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알면은 현장의 목소리 직접 듣고 또 그러고 기재부가 뭐 가짜 비슷한 그런 그 뭡니까 그런 걸 들고 나오고 우리 상인들한테 괴롭히면 안 되지. 이거는 국민들을 속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지금 오늘도 사실은 그 소위원회에서 이 법안 상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여야 한 100명 정도가 나와갖고 기자회견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럼 수용이 있다 됩니까? 그래서 또 안 되는 게고 이게 잘 미뤄지갖고 결국은 어제 최성계 의원이 국회에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단식이란 배수진을 치고 이렇게 그 기자회견을 보았는데 정말 제가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제가 소상공인위원회 그 포함은 안 돼가 있지만 소상공인연합회 고문으로서 참 너무 가슴 아프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지금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 민주당이 그래 야당일 때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사회적 약자에 관해서 주장을 하고 원래 그래 합니다. 했지만 이제 자기네 여당 되고 나니까 이게 쇼맨십 정치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특정한 대안과 그 대안 없이 그냥 뭐 자기네들 그 지지율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뭐 결과 없이 보여주기식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 챙기기로 인해서 전문성 없는 사람들을 자꾸 영입을 해서 이렇게 정책을 실현하다 보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소상공인 그 부분의 문제도 손실배상의 책임을 이게 뭐 어느 정도 정책화 시켜서 현실화 시키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카드도 나중에 대선을 위한 카드, 또 지원해주기 차후에 생색내기로 이 법안을 통과시켜 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해봤자 지금 표를 받을 수 없는 시점이니까 차후에 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에서 이런 어떤 정책안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을 하는 것이지 결코 사회적 약자라든지 어떤 우리 소상공인에 대해서 그런 정책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김 위원장 말은 네네. 지금 해줘봤자 아무 소득도 없고 표에 연결도 안 되고 확장성도 없고 이게 전부 다 고도의 정치 전략이다 이렇게 보면 되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나하고 똑같습니다. 나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상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대안을 충분히 낼 수 있음에도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손실이 가장 많은데 거기에 대해 비율을 해서 적정한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엉뚱한 지금 자꾸 스토리만 짜고 있으니까 저도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받을 때는 세무서에서 어째 그리 파악을 잘하는데. 맞습니다. 예. 돈 주는 거는, 돈 받는 거는 악자까지 하는데. 어째 이렇게 국민에게 당연히 행복 추구권이라든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면은 전에 400, 300, 200이 줬잖아요. 네, 맞습니다. 난 하나도 못 받았어요. 맨 처음에 전부 다 줄 때 그때는 내가 받았어요. 우리 식구가 4명 있으니까 100만 원 받았는데 그것도 받아가 잘 썼는데 내가 이때 그저 나도 사업자인데 돈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이게 자기네들만의 방식을 정해서 지급을 해버리니까 이게 조금 지금 소외계층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노점상 특히 노점상은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노점상만 이렇게 지급을 해줘야 50만 원인가. 그러니까 그게 과연 몇 프로 되느냐? 내가 볼 때는 1%도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등록되면은 자연적으로 3차 등록을 해야 되는데 3차 등록 내면 또 세금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이 사각지대가 있는 거는 우리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부터 좀 먼저 구제하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행자인데 내가 답 많이 못 잡니다. 다음에 바꿉시다. 아닙니다. 그래서 좀 질문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저도 형님 제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5, 6년 전인가 회장님이 한참 언론에서 1년 동안 좀 시끄럽고 안 좋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회장님이 홍준표 사람이라고 지칭을 해가지고 어떤 그런 이슈화가 되었었는데 제가 알기로 회장님 중도인데 왜 일정한 특정한 인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했는가. 그리고 그 당시 일을 한번 조금 얘기를 해주시는 게 또 어떨까 싶습니다. 그 이야기하면 내가 진짜 가슴 아파요. 그래서 내가 한창 잘 나갈 때지. 나도 잘 나갈 때 한 번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까부른 것 같아요, 그 당시. 근데 사람은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망각합니다. 망각하고 또 어떤 내가 위치에 있는지 잘 생각을 못 합니다. 근데 이제 상대방들이 볼 때는 그걸 평가를 하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랐고. 또 그 당시 제가 홍준표 도지사님 후보 나왔을 때 앞서서 김두관 우리 의원의 도지사 출마를 해가지고 후보로 있을 때 그때도 사실은 내가 선제본부장을 했습니다. 또 여야를 또.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김두관 도지사는 후보 시절에 그걸 자기가 민주당을 포기하고 무소속으로 맞습니다. 무소속으로 그래갖고 경선해가 자기가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그 조건으로 도와줬다니까요.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동동 오갖고 3.15 발언지 그게 오고 동판이 오고 저랑 하고 저 회장 한번 도와주소 이래가지고 내가 못 도와줍니다. 했거든 처음에. 박한수 시장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걸 한 게라 그러면 중립에 좀 쓰도록 하대. 네네네. 그래서 내가 이 사람 괜찮네. 내가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홍준표 그 후보한테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 회사로 넘어갔는데 그 뭐그지 인연이 되려고 한 게네. 또 인연이 돼갖고 내가 또 그 당시에는 경남 상인회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전국 상인회 수석부 회장을 맡고 있다 보면 걔네. 우리 상인들이 가면 조용식이 하고 뭐 그때는 내가 신 같은 사람인 게네. 얼마나 쓰는 게 좋아요. 그거 도와준 것 뿐이라. 그래갖고 그 발표했을 때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사무실에 그 의원이 그 함서가 있었는데 뭐 그때 뭐 촬영하러 많이 온 거 아닙니까? 그거를 방송에 내가고, 내만 있었나? 막 억술이 있었는데. 그래, 내는 것도 해갖고, 홍준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 당시 성한종 씨 그 사건 일어났잖아요. 그거하고 묶어갖고 뭐, 패키지가 뭐 던지기를 해갖고 했는데.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홍준표 그 양반도 그래요. 내가 인간적으로 좋아하네요. 우리 성격이 비슷하니까. 사람이 인연이 최후의 가치로 삼고 사는 사람인데 나는 당을 떠나서 우리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그걸 보니까 우리도 있고 또 말은 뭐 막말이나 뭐 그 말은 그 홍준표 의원이 막말을 하는 게는 내가 막말을 하는 게는 똑같아요. 근데 옳은 말 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거짓말하는 청년보다는 맞습니다. 옳은 말하는 막말이 나는 더 좋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홍준표 사람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지요. 맨날 나고 뭐 홍준표 그 도지사 2분 됐는데 내가 자리를 한번 해봤어요. 뭐 했어요. 뭐 예산을 내가 더 받았어요. 뭐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좋아서 도와준 것 뿐이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무소속인 게네 내가 지금 관심 가지고 이제 그거는 떠나서 이야기가 길이 집인데 이제 끝으로 홍준표 대표의 이제 복당에 대해서 국민들 근 한 70%가 당원 90% 전부 다 복당을 찬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부와 일부 세력들이 왜 그렇게 복당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거품을 물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뭐 결국은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모시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복당이 아니고 아이고 오십시오. 우리 당에서 대표로 좀 나서주십시오. 하고 지금 뭐 싸울 사람도 별로 없는데 시원하게 한번 대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평소에 생각이 진원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당원들도 그렇고 거의 한 90%가 복당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으니까 이 합당원 논리에 따라서도 저는 당연히 홍준표 대표님의 복당이 하루 시급하게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부분이 당 지도부에서 풀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더 찾기가 힘들다. 이게 당원과 민심에 따라서 지금 이 정도의 그 퍼센테이지로 놓은다면 빠른 복당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홍 대표님의 그 복당을 반대하는 퍼센테이지가 7, 8% 좀 된다라고 보는데 그는 이제 자신들만의 어떤 이익, 정치적인 이익에 따른 것이지 결코 우리 당을 위해서는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냥 이렇게 우리 국회 출입 기자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은 불과 101명인가 102명 중에서 한 10명도 채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반대하는. 맞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그런데 진짜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또 이제 집중 또 사격을 해주고 또 언론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원래 크게 다룹니다. 언론의 형태가 침묵하는 다수보다 반대하는 사람 발악을 하거든요. 그걸 자꾸 부각시켜가지고 홍준표 의원이 뭐 막말하니 어떤 막말은 이해찬 전 대표 막말 정청래 막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막말해도 되고. 왜 홍준표 의원만 막말하면 안 되는지. 나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의 성찬이라 말의 마술사들인데 말로 가고 정치 다 하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볼 때는 최성재 의원도 없는 것 같아. 그 은행이 일치해야지 정치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국민의힘이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해야 내년에
그 대선도 승리하고 또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도 공짜로 대목 비슷하게 해가지고 자동봉으로 강발이 할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대선이 승리해야 되는 목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 지금 이제 통합을 위해서 이 미래통합당이 만들어졌고 이 통합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복당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의 복당을 빨리 받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는 틀고 지금 이준석 후보 신드롬 분도 일단은 그 대권을 위한 어떤 통합의 정신에 따라서 새로운 이미지를 원하는 당신과 민심에 의해서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현재 이 현 정권,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감 때문에 저희 지지율이 더 높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을 하고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제 저희가 대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 때문에 저희 당의 지지율이 높아졌고 또 이러한 것을 쭉 이어나가려면 어떤 새로운 이미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당 대표의 그 신인 지지도가 이렇게 높게 나온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떤 통합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번에 보궐선거 그것도 사실은 어부질이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오세훈 씨나 박영주 씨나 인물은 인물인데, 예. 실질적으로 인물 보고 우리가 선택을 안 하잖아요. 정당 보고 하지. 예.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이 죽을 똥 살똥 모르고 들어가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 플레이 하는 것도면은, 예? 정당 없이 개인 플레이 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최고 강력한 그인데, 다 고수인데. 예. 그래서, 강한 사람을 배척한다는 이런 정당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내가 홍준표 의원을 꼭 팬들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정당의 힘이라는 거는 강력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서 경쟁을 해가지고 완전한 에너지를 도출해야 되는데, 어느 사람을 정해놓고 윤석열이면 윤석열 전 총장을 영입하면은 우리 대표를 세운다.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도 당내 오늘 김태호 의원이 얘기를 했던 당내 다 들어와라. 뭐 윤석열도 총장님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경쟁력 있는 모든 후보들이 들어와서 국민 경선을 통해서 아니면 지금처럼 어떤 경선 과정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뽑고, 그 다음에 저희가 대권을 다시 찾아오는 그 논의를 당내 또 중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모두 복당시켜가지고 하나하나 검증을 해가면서 어떤 경선 과정을 제대로 거쳤으면 싶습니다. 그러니까 링 안에 들어가고 심판만 잘 보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당에 싸울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평하게 싸울 수 있도록 심판을 잘 보는 게 그 심판이 있는 건 당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도부입니다. 지도부. 당원도 결정은 아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기득권 세력들과 당내도 기득권 세력이 아니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당내뿐만 아니라 당외도 기득권 세력들이 많이 지금 있습니다. 포진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사람을 정지 주면은, 그 전당대회 대통령 대권 그 후보, 뭡니까? 만들어가지고 대회를 만들어가지고 대권 후보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들은 그 정당을 믿고 그 사람을 믿고 찍어주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국민들은 저거끼리 정해놔고 그냥 찍는 거예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사실은? 이번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화되는 게 이준석 후보로서 나타난다는 게 뭐 국회의원도 한 번 안 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솔직하게 또 바른정당에서 저희 정당으로 넘어왔지만 당시에 1%도 안 되는 지지율을 가지고 넘어왔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 후보 1등을 달리고 있다는 것은 당원들에 대한 인식 변화가 왔다. 그리고 더 이상 현 지도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음 대권에 승리를 장담하지 못한다. 그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뭐 철선이 어떤이 사도 정치는 들락날락거려야 인지도도 높아지고 나름대로 발언권도 높아지고 그래서 캐스팅 보드로 가는 게 있고
그 영국의 처칠 수상은 뭐 열 몇 번을 당을 옮기도 위대한 수상 아닙니까? 근데 국민들은 얼마나 편하게 자기하고 무엇이 안 맞으면은 돌아서는 거지요. 대화 안 해주고 뭐 나름대로 자기가 헌신하려고 하는데 그게 목소리가 제대로 안 묵히면은 당을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그 부분이 좀 저희한테는 아주 씁쓸한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는 게, 정말 어려울 때 당을 지켜왔던 사람들,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 그리고 당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보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주요직을 차지하고, 또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그 기회를 얻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당을 오래 지켜왔던 사람들은 정말 좀 씁쓸한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큰 것을 대권을 찾아와야 된다는 그런 통합의 정신을 따르면 한 번쯤 우리가 한 번 더 양보를 할 수 있고, 앞으로는 그래도 당을 오래 지켜왔던 사람들이나 이런 우리 보수의 정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당에서 신경을 써서 좀 좋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부에 의해서 좀 만들어 가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정해놓고 따라와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함께 만들어서 함께 가는 그런 정당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첫 방송이라서 좀 가볍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죠?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그 한국 상임 방송에서 왜 정치적인 이런 걸 논평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한국 상임 방송이 아니라 상임이 들어간다 해서 꼭 정치는요 상인이든 뭐 일반 우리 기업이든 그게 정치가 이 사회적 기반 아닙니까? 사회적 기반이고 중심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가 제도 개선이 결국은 정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상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저번에 총선 때 윤석열 비례대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상인당을 만들어가 내가 상인당 만들어가고 그게 내가 가갖고 개사도 한 사람이고 내가 주동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역시 한계를 느꼈습니다. 왜냐면 우리 상인들 자체가 뭐 때문에 상인들이 장사나 하지 장사하면 되겠는데 뭐라고 정치에 그렇게 나서가 지랄하느냐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근데 지금 코로나가 애로움을 겪으니까 또 정치인들한테 가고 또 지금요 최성재한테 그 전실에 가면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이 최성재 그 의원한테 바글바글 해요. 지금 그건 내가 볼 때 엄청나게 그 왔었긴데요. 근데 평소에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김 위원장은 상인이 정치에 관심을 가진다는 자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상인들도 결국은 정치도 이익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종교도 마찬가지고 상인도 마찬가지고 자기들만의 권리를 이렇게 수호를 하려면 관련된 이익 집단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노동도 마찬가지로 정치화되었고 상인도 정치화되어서 우리의 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당도 찾고 아니면 내가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내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관련 그 의원들을 설득해 가면서 우리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또 그 법안도 만들고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 그 민주당에는 이동주 의원이라고 있어요. 그 양반이 비례대표 4번인가 받아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우리 소상공인을 홀대한다 하니까 4번을 주세요. 그건 그 최성재 의원은 뭐 10분 받았다고 원래는 아예 안 낑기는데 인재영입을 해놔갖고 그냥 비례대표 번호가 뭐 있어요. 100번인가 뭐 열에 그래 있다가 이제 뭐 또 10번 했다가 또 이제 안 된 게네 14번 그러니까 내가 이제 또 그때 그 당에 그 총괄 우리 최성재 바람에 총괄 직능위원장 중앙에 그 내가 맡아가 일로 해줬다고. 그래 원유철 대표하고 내하고 이제 뭐 같이 또 정책 간담회도 하고 정책 제안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앞으로 그 우리 국민의힘이 또 우리라 하네. 뭐 우리가 그냥 국민의힘이 그 진정으로 우리 소상공인들과 여성인들이나 사회적 약자들 그러니까 또 장애인들이나
모든 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제 저희가 그 통합의 중심으로 해서 미래통합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보적인 성격도 아주 많이 가지고 있고 현재 그리고 보수적인 성격도 많이 가지고 있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다양한 그 계층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전진당, 바른정당, 뭐 바른미래당, 뭐 향후 자유한국당 이렇게 이제 여러 정당들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이제 또 저희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시 우리가 문재인에게 이 정권을 빼앗겼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에게 당시에 뭐 지지를 했던 그 수많은 그 한국노총도 마찬가지고 당시 문재인을 지지했었고 우리 상인회도 당시에 문재인을 지지를 했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각계 여성단체, 시민단체들이 당시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의한 그 문제 때문에 저는 거의 대부분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게 정의였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지지를 했던 부분에 대한 책임은 없이 향후 우리가 또 이런 비례대표 공천을 할 때 다시 들어와서 공천을 내놔라고 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국민들한테 그 얘기하고 싶은 것은 권리만 찾고 책임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누가 진정한 그 국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한 번 더 판단해 주시고 이런 어떤 쇼맨십이라 이런 쇼맨십 정치에 이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게 됐었다면 먼저 어떤 협회에 대한 반성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 한 명의 반성조차 없이 그 어떤 권리라든지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조금 저희가 보일 때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시간이 꽤 흘렀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라든가 민주당에서도 전부 다 청년 하면서도 결국은 옛날에 그 김준교 있잖아요. 옛날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그 막말 우리끼리 하는 말로 막말. 전 그 미래세대 중앙위 부위원장 그 김준교의 후보. 근데 그게 이제 젊었게네 청년이니까 패기 있게 자기가 그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지지율도 높고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됐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뭐 문재인 대통령 칭찬 일색이었고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그때 저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라고 했잖아요. 방송인계는 좀 하기는 좀 뭐한데. 근데 그 친구를 정말 어찌 보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그 수학천재예요, 수학천재. 카이스트인가 강사 출신, 학원 강사 출신. 그도 나름대로 계산 속에서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미래를 내다보고. 근데 그렇게 용기 있고 패기 있고 그런 친구는 청년으로서의 당연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지금 그림자도 안 보이는데 지금 이준석이 그 후보는 뭐 김준교하고 이준석하고 비판하면은 뭐 저울질하면 어떠는가 모르지만 그게 참 안타까워요. 정말 국민의힘이 거듭나려면은 청년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그하고 또 지금 보면 경남에는 청년 50세 이하 청년 공천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경남 지금 부울경 중에 뭐 대구까지 해서 경남만 유일하게 그 국회의원 공천을 받지 못한 지역입니다. 저희가 뭐 영남당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혁신의 슬로건도 영남당이 되어야 되는데 영남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 후보에 청년이 제외됐습니다. 물론 능력 탓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우리 이 경남은 시대의 변화에 느리다. 경북에는 정의용인가 있잖아요. 있고, 저 부산에도 황보성이, 그다음에 또 공천을 뭐 받았다 떨어진 김원성 씨도 있고, 뭐 각 곳곳에 부산에도 울산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는데 유일하게 경남만 지금 현재 청년들의 그 비례대표 공천도 포함되지 못하고 국회의원 공천도 제외가 되고 변화의 중심에 서야 되는 우리 경남이 점점 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그러니까 이번 계기로 예. 이제 국민의힘의 꼰대 나도 꼰대인데 근데 몸은 꼰대라도 정신은 청년 못지않아요. 근데 도의원 시의원들 말입니다. 그 공천 문제 내가 본 게 굉장히 불합리하더라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열심히 평소에 일을 한 사람이 공천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국회의원 사무실에 들락날락 자주 하고 또 그 인맥이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뭐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도의원 시의원 공천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 청년의 힘을 가지고 국민의 힘이 아니고 청년의 힘을 가지고 이 국민의 힘을 개혁시키고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시급하고 아십니까? 그걸 자꾸 욕망할 게 아니고 좀 뭔가 변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평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 위원장이 국회의원인데 공천을 줘야 된다. 그 어떤 기준을 마련하겠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 주민들한테 관련된 그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주민들과의 어떤 그 민원에 대한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을 위주로 저는 제가 만일 국회의원이라면 할 사람이 아니고 해왔던 사람들, 그래.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지역을 또 잘 아는 사람, 그래서 지역에 또 오래 살았던 사람, 그런 분들을 위주로 저는 공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평가 기준이 있어가지고 나는 내가 생각할 땐 그래요. 당에 도당이든 일반 우리 그 뭡니까 당협 사무실에 그 당원들 중 핵심 당원이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공천심의위원회를 자체 공천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평가 기준을 좀 정해가지고 이렇게 그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을 의회에 보내갖고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풀뿌리, 진정한 풀뿌리 지도자를 양성하고 그런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 시청자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시고 그러고 또 지금 그 민주당 그 우리 프로에 민주당 청년을 그 대변할 수 있는 분을 섭외하려고 한 게 좀 애로워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냐면, 조영식이가 뭐 보수다, 이렇게 찍혀 있어. 나는 뭐 보수다, 이거 생각은 보수인데, 정당은 없은 게네. 편안하게. 또 우리 김수영 위원장이, 여당에 있는, 민주당에 있는 분이든 정의당에 있는 분이든 누구든 진보 쪽에 있는 분하고 대화할 수 있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 자리 뺏거들거든. 그런 분들 모시고 이렇게 청년들끼리 생각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정치에 잘 모릅니다. 현실 정치는 모르고 생활 정치 그냥 뭐 텔레비 보고 뭐 인터넷 보고 이 정도 알지 실질적으로 저는 당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경험이라 하는 게 그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 김수영 위원장께서 이 방송을 진행자가 된다면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만일 제가 이 운영을 한다면 소소한 지역 민원부터 해결하는 방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경남이니까 우리 경남에 풀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로서 풀지 못하는 민원들과 불편함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러한 민원 부분에 대한 그 현장을 방문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아주고 그런 과정들을 또 구청이라든지 뭐 시청에 가서 한 번 더 풀어보는 그런 생활 정치용 민원 해결을 가장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이제 현재 돌아가는 그 이슈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한 번 더 들어보고 그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비전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진행자가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편집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제가 너무 버벅거려가지고 형님 큰일 났습니다. 버벅거릴 이유가 없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 네. 한번 내가 이야기한 거 좀 더 잘라내야 되겠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저거는 뭐 지가 뭐 진행자로 하는 놈이 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가 답 다 해비고. 첫 방송이라서 제가 어색해서 아마 회장님 말을 좀 많이 한 것 아니, 같은데. 근데 내가 네. 그 자꾸 유도를 하려다 보니까 예,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끊기면 방송이 끊기면 별 재미가 없거든요. 네. 밥도 먹다가 예. 먹을 때 실컷 먹어야 되지. 먹다가 먹는 동 마는 동안 밥맛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래서 물론 양이 많으면은 별로 맛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그 먹은지 안 먹은지 조금 더 먹고 싶는데 이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내가 김수영 우리 그 위원장이 상당히 그 집에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 애국자이시고 애국 어찌 맞죠? 예, 국가유공자 맞습니다. 국가유공자시고 그래서 뭐 내림을 받아서 그런가 모르지만 또 국가에 대한 그 뭐랍니까 국가 간이 투철하고 그러니까 뭐 진보에서 국가 간이 투철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옆에 앉아 있으니까 자랑하라고 하니까 얘기해 주시고 어느 누구든 뭐 같이 우리가 방송을 하면은 저는 상대 가리지 않고 뭐 또 이렇게 칭찬하고 좋은 것만 말씀드리고 뭐 그렇게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준비를 좀 해 오시갖고 내가 원래 어디 가면요 대본 없이 하는 거 유명합니다. 대본이 뭔 필요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걸 갖다가 소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대본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아낌없이 우리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갖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미래의 시청자를 위해서 앞으로도 또 알찬 내용으로 해서 뭐 흔한 방송이 아니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발언과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항상 준비해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 지역에 관한 그 어떤 민원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이렇게 첫 방송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힘 민주당인 것보다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 정치가 어떻게 또 나아갈지 또 방향 제시도 해주고 소통하면서 또 대한민국 정치도 발전해 나가고 그래서 모쪼록 한 말씀 해주실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가 제가 달려가든가 한번 오시든가 해가지고 같이 방송을 하면서 우리의 애로움을 풀어나가는 그런 정치 현실이 되기를 적이 아니라 아군 모두가 아군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한번 합쳐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형님. 오늘 첫 방송인데 수고 많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